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외곽 아파트 값이 하락하면서 이제는 강남 3구, 마용성도 하락 거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큰 폭으로 하락됐다는 뉴스들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서울 용산에서는 가장 비싼 아파트가 이촌동의 레미안 첼리투스라는 아파트입니다. 고층 아파트죠. 여기는 가격이 13억씩이나 하락돼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증여성 거래도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증여성 거래는 시가 대비 30% 정도 아래에서 거래가 되는데 이건 30%가 아니고 24% 정도 하락된 거래이기 때문에 가족 간의 특수 거래, 증여성 거래는 아니다 이겁니다. 레미안 첼리투스 전용 124제곱미터가 지난 10월 24일에 4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개월 전인 지난 6월에는 거래가가 5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억 정도가 떨어졌죠. 층수 차이가 한 30층 정도 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차이는 하락폭이 큰 겁니다. 사실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가끔 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요, 아파트 값이 5억 미만일 경우는 거래가가 뭐 4억 9천만 원, 4억 8천5백만 원 이렇게 딱딱 끊어지지 않고 4억 7천5백이십만 원 뭐 이렇게 가격이 매끄럽지 않게 끝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길 보시면 50억이 넘는 초고가의 가격을 주고 사면서 51억 9천만 원이 아니라 51억 9천849만 원 이렇게 끝자리가 말끔하지 않거든요. 여기 밑에 또 있죠. 37억 9천9백팔십만 원, 또 53억 4천9백구십팔만 원 이렇게 끝자리가 말끔하지 않은 실거래가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게 왜 이럴까요? 가끔 제게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 계약을 할 때 10,000원이라도 깎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죠. 농담 같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자리가 깔끔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2억보다는 싸게 사야 세금 낼 때 유리하다, 뭐 38억보다는 아래 가격으로 사야 세금 문제에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깎아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사 비용을 다음은 얼마라도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자리가 매끄럽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사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좀 이유가 참 웃긴 건데요, 웃기려고 그랬다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또 특이한 거래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용산구 이촌동의 레미안 첼리투스가 13억씩이나 하락돼서 거래가 된 것인데, 이게 다시 한 달 뒤에 20층이 50억에 또 거래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거래가 나올까? 여러분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빚 갚느라 서둘러 팔다 보면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확률이 높은 게 증여는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층부터 한 15층 사이의 거래 가격을 보면 40억 정도 가격에 팔린 사례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급매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최근 이렇게 급매로 나오는 매물들이 큰 폭으로 하락돼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가격이 좀 더 끌어내려질 수가 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들에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의 랜드마크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프리마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용 152제곱미터가 22년 5월에 65억에 거래가 됐는데요. 2년이 지난 최근 10월에는 57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 8억 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죠. 층수 차이가 조금 있지만 보통 대장 아파트들의 거래가가 보통 위로 올라가면서 거래가 되는데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 거래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급매로 나오는 걸 어떻게 알고 잡을 수 있냐?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급매를 잡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아파트 앞에 부동산 중개소를 정말 내 집 드나들다 보면 중개소 사장님들이 급매가 나오면 정보를 준다라고요. 이게 사실상 가장 빠르게 급매를 잡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단지 몇 개를 점 찍어두고 그 앞에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들과 친분을 쌓으면 좀 더 빠르게 남들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원하는 아파트를 급매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2021년 최고가를 찍을 때 이제 곧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니까 이런 방법을 써서 사세요 라고 제가 알려드렸는데, 그때 당시 이 방법으로 아파트를 사신 분들 꽤 많습니다. 그때 당시 샀으니까 좀 더 많이 저렴하게 샀겠죠. 자, 용산구, 성동구 인기 아파트만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강남구에서도 아주 큰 폭 하락한 거래들이 있는데요. 강남구 청담동의 동양 파라곤 아파트 전용 171제곱미터가 지난 7월에 5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개월이 지난 10월 달에는요 5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9억 5천만 원이 빠진 겁니다.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들도 결국 대출 규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께서 놓치고 계신 지원금 받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가 나는 거 아십니까?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설치 당일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돌려준다고 하는데요. 이사, 청소로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대가들이 이사 당일 불만족 시에 전액 환불을 해주는 보장 이사 제도도 제공합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업계 1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어떤 분석가분들은 대출 규제가 서울 외곽 중위권 가격에만 영향을 준다, 그래서 강남은 계속 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석 제가 단언컨대 틀린 분석입니다. 왜냐? 중위권 가격의 아파트를 팔고 상위권 가격의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중위권 가격이 대출 규제에 타격을 입으면 초고가 아파트도 결국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아파트, 바로 둔촌주공이라 불리던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시작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12,000가구가 넘는 초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짓는 과정에서 막 좌초도 되고 또 분양도 잘 안 되던 그런 아파트였는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파트를 살려놨죠. 살려놓으니까 피가 10억씩 붙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을 일제히 다 끌어올렸었죠. 그런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95제곱미터 38평의 입주권이 지난 8월에 27억 589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시되기 바로 직전의 거래였죠. 대출 규제가 실시되고 11월에는 2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개월 만에 7억 500만원이 하락하게 된 겁니다.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보니까 전세 매물도 많지만 단기 임대 매물도 아주 많습니다. 매도 매물이 1111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중복된 숫자이긴 하겠습니다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7210개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12,032세대에서 전세가 7,210개다. 이거 정말 많은 숫자 아닙니까? 이런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전체 주택수와 전세 매물수가 이런 정도면 사실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가 많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아파트 공급이 이제는 실수요자 시장이 아니라 투자 수요를 위한 공급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주할 여력이 없으니까 일단 사놓고 세를 주다가 입주를 하면 그때 가서는 실수요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뭡니까? 다 빚으로 끌어올린 주택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를 하면서 서울 강남은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중산층이 사는 외곽 지역만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런 뉴스도 틀린 뉴스입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서울 외곽의 가격이 빠지면 강남권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 KB 부동산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 대장 아파트의 가격 흐름을 볼 수 있는 이른바 선도 아파트 50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승률을 보니까 상승폭이 지난달에 2.16에서 1.09로 아주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승률조차도 반토막이 난 거죠. 선도아파트 50지수라는 것이 이른바 각 지역에서 대장이다, 가격을 선도하는 단지다, 이런 곳입니다.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잠실 엘스, 서초구 반포동의 마크로 리버파크,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다 포함된 아파트들을 평균 낸 겁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를 보니까 이번 달 11월 달이 11억 6,532만 원이었습니다. 평균이 지난달에 보니까 12억 4,331만 원이었거든요. 한 달 만에 평균 거래가가 한 8천만 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내일 28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금리를 인하할까요? 아니면 그냥 동결을 할까요? 금리를 인하하자니 환율이 정말 불안하고 인하를 하지 말자니 내수 경기가 더 얼어붙고 참 어려운 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금리도 조금 내려갈 수 있겠지만 대출량을 조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7월부터 진행이 될 텐데 아마도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많이 하락하거나 또는 시장이 거래가 완전히 안 되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보류할 수도 있겠죠.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거시경제부터 내수경제까지 정말 어려운 경제 시기입니다. 예상한 대로 지금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도 급락 거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보고 말씀을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도 표용호TV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 모든 분들 이 리스크가 끝날 무렵에 모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